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중국 증시가 좋아지면서 차이나 전기차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5% 넘는 역대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시 폭풍 성장을 하는 건가 이런 조금 설레임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자, 주야 장천 쭉 내려왔었죠. 그런데 오늘 또 역대급 이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ETF가 상승하는 건 진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대급 상승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중국 증시가 지금 뭐 게임 규제 때문에 저번 주까지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하락을 많이 할 때도 전기차 관련 이런 중국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그래도 조금 방어를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 증시가 좀 바닥을 짚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상승이 나오려고 하니까 더 빠르게 전기차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 한번 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추매를 해야 되나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단기적으로 보기 힘들고요. 더 올라와야겠죠. 한 9,000원 이상 올라와야 그래도 이제는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각자 판단에 맞춰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명언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터라도 가까운 장래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여윳돈으로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차이나 전기차든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TQQQ든 SOXL이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10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여윳돈으로 하셔라. 이거 너무 많은 대출이나 아니면은 여윳자금을 아는 걸 다 몰빵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윳자금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월급 버시거나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주식 투자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약하시고 여윳돈으로만 이거는 장기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 봐드리면서 이거 중국 전기차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지금 세계 1위 전기차 자동차 수출국이 됐거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만 1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1위를 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이게 주가가 돌아서서 삼성전자처럼 가기 전에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죠. 5만전자, 6만전자 이거 괜찮다. 결국은 이거 바닥 찍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7만전자, 8만전자까지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처럼 차이나 전기차도 이제 실적이 계속 좋으면은 그게 받쳐주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 미국 주식도 어제 올랐는데 상해 종합이랑 항생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중국 증시가 과도하게 빠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닥 아닌가 해서 사람들이 자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이제 잡는 모습이다. 그래서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5.36%나 올랐죠. 이례적으로 다른 ETF들이랑 다르게 차이나 전기차가 5.36% 올랐고 글로벌 리튬이 2.66% 이렇게 올랐다. 다른 ETF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이나 관련 항생테크나 CSI 300, 차이나 전기차의 종목들이 3.75, 2.71, 5.36. 그래서 비교해봐도 항생테크나 CSI 300이나 이런 걸 비교해봐도 차이나 전기차가 그래도 거의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잘 가겠구나 이렇게 조금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을 봐도 강봉 리튬이나 EV에너지, 강봉 리튬이 8%나 올랐네. 이번에 8%, EV에너지가 8%, 그 다음에 우시리드가 6.7%, 텐치 리튬이 5.9%, 그 다음에 CATL이 5.6%, 그 다음에 광희 복합소재 4.8%,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비아디도 3.45% 올랐네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네이버페이 증권 제가 보고 있거든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5% 이상 올랐다. CATL, 선화전자, 광희복합재료, 회천기술 이렇게 5%씩 올랐다고 나와 있고 차이나 전기차도 5% 올랐다고 이렇게 알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진짜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진짜 거의 처음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스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냐 이런 뉴스를 가져왔는데 자동차 세계 최대 수출국이 일본이 아니고 1위 중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9년부터 이 파란색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계속 21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따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제는 23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일본을 추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얘기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은 중국 전기차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은 1월에서 11월 자동차 수출이 441만 대. 그래서 지난해 1위 일본은 399만 대에 그쳐. 그래서 보니까 러시아, 멕시코, 동남아 공략에 나선 중국.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죠. 러시아 시장에서도 현대는 뭐 12만 원에 공장을 팔고 나갔다는데 그 빈자리를 거의 뭐 중국 전기차들이 뭐 50% 이상 점유율로 차지해버렸죠. 그래서 러시아 시장을 거의 중국이 현대가 나간 다음에 싹쓸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도 그러고 있고, 동남아 시장도 지금 중국이 거의 싹쓸이 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도 늘면서 세계 1위를 했다. 그래서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세계 수출 1위 국가가 됐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발을 뺀 러시아에도 뭐 반사이익으로 엄청나게 판매를 했죠. 이게 뭐 컸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441만 대의 집계가 됐다. 11월까지 판매량이.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15% 증가한 399만 대로 2위에 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미 상반기 수출 대수에서 일본을 제쳐 연간 1위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 예전에 제가 상반기부터 말씀드렸죠. 1위 할 거라고. 그리고 일본이 1위에서 밀려난 것은 폭스바겐의 선전으로 독일이 1위에 올랐던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이제 일본을 2016년 이후 중국 전기차가 앞당겨서 이겼다. 근데 앞으로 이게 계속 격차가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확산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다. 왜냐하면은 서방 국가들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철수하면서 그 빈자리를 거의 중국이 채우면서 1월에서 10월까지 러시아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나 늘어난 73만 대의 차량을 수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멕시코 시장에서도 주요 수출 국가로 부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은 멕시코에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전년 대비 73% 증가한 33만 대를 판매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업계는 멕시코에서 판로를 개척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과 캐나다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것도 제가 미국 전문가가 예상한 것처럼 캐나다랑 미국도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수출되고 점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이렇게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출이 늘어난 것도 주요했다.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난 게 중요하죠. 그래서 1월에서 10월까지 올해 보면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143만 대에 달했다. 그래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해야 하는 비중은 34%였다.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앞으로도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왜냐? 가격 경쟁력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중국 전기차 수출의 선두주자는 비아디다. 그래서 비아디의 주력 판매 전기차 모델 중에 하나는 SUV 차량인데 아토3. 유럽 판매 가격은 38,000유로다. 그래서 보통 유럽의 경쟁 전기차는 5만 유로에서 6만 유로 수준인데 이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나 막 중국이라고 무시하면서 안 산다고 하는데 유럽 애들은 가격이 싸네? 괜찮네 하면 사거든요. 중국이라는 그런 편견이 우리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동남아에서도 이게 가격이 싸니까 일본 자동차 원래 업계의 텃밭이었는데 일본 자동차를 밀어내면서 전기차에서 계속 이 일본 전기차 빈자리를 중국 업체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동차 수출을 확대하는 배경은 이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국내 생산 능력 과잉 그리고 경쟁이 과잉되면서 이제는 그리고 국내 내수가 저하가 되면서 이제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이제 수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수출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계속 수출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왜 중국 자동차가 계속 수출 1위를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아마도 이 생산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잘 할 것 같고 싸게 만들기 때문에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5년 전기차 생산 능력은 3,6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중국 내수는 1,400에서 1,600만 대로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00만 대 이상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출로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프랑스랑 이탈리아 이런 데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독일도 이달 들어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중단했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유럽 내연기관 애들이 중국에 많이 팔고 있는데 자기들도 아마 제 발등 찍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서로 힘들어질 텐데 오히려 유럽 자동차들이 더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유럽 애들 과연 중국 전기차를 그렇게 보조금 제한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비아디가 이제 아예는 헝가리에 공장을 짓는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고, CATL은 이미 독일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도 그게 막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는 공장을 지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업계에 따르면은 2030년에 중국 자동차 수출이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전문가 인터뷰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에 미안하다. 중국 회사가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로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아디가 세계 무대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까운 장래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세계 최고의 소비자 자동차 수출국의 새로운 라이벌로 일본을 끌어들였으며, 비아디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국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아디가 가장 빠르게 전기차로 치고 나가면서 이제는 테슬라의 판매량도 이제 추월했죠. 이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했잖아요. 비아디가 테슬라의 판매량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뛰어넘을 것이다. 뛰어넘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수익성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가보면은 비아디도 이제 수익성을 끌어올려서 테슬라만큼의 연간 순이익을 아마 달성할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비아디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엄청 저평가 받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는 만약에 제대로 평가를 테슬라의 절반만 받는다고 해도 주가는 지금 2배, 3배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테슬라가 그래도 비아디가 테슬라를 판매량 앞질렀다고 해도 여전히 잘 팔리는 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보세요. 2천만 원 싸게 파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테슬라, 상하이에서 만든 모델 Y가 국내에 인도하니까 많이 팔리는 게 보이시죠? 이 판매량 4,500대가 팔리고 2,800대, 3,500대, 그 전까지는 3대, 42대, 1,258대, 114대, 이렇게 400대, 118대, 690대, 이렇게 1,800대 이렇게 간간히 들어갔는데, 이제는 4,000대, 2,800대, 3,500대 이렇게 팔리는 거 보면은 그만큼 테슬라가 인기가 있다. 무려 LFP, 중국 배터리가 들어왔는데도 이 LFP 2차전지, 국내 2차전지 광신도 분들이 LFP 괴담을 막 퍼뜨리면서, LFP는 겨울철에 안 된다, 저가 배터리다, 이거 망한다 했는데 겨울철에 잘 가는 게 지금 입증이 됐죠. 지금 한파였잖아요. 한파 때도 잘 가는 게 입증이 되고 훨씬 더 2천만 원 싸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 쭉 보면은 원래 8월까지만 해도 테슬라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왕좌에 있었던 앉았던 테슬라는 21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 경쟁 전기 차량이 출시된 이래 선두 자리를 내줬다. 그래서 주력 모델인 모델 3가 지난해 7천여 대 팔리면서 명맥을 이어왔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단 552대 파는데 그치는 등 인기가 식었다. 근데 올해 1월에서 8월 전체 판매량도 4,546대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9월부터 중국산 모델 Y가 들어오니까 이거 가격이 미국산의 7,800만 원보다 7,800만 원, 퍼포먼스 모델가 8,500만 원이래. 근데 상하이에서 만든 거는 5,699만 원. 야, 어마어마하죠? 5,699만 원으로 나와서 비교적 저렴한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2천만 원 넘게 낮추고, 보조금 전액 지급 조건 5,700만 원 이하도 만족을 시켜서 이렇게 싸게 파니까 4천만 원 가까이 파니까, 4천만 원대 파니까
이걸 안 살 수가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테슬라 모델 Y를 사야죠. 어디 뭐 국내 자동차를 삽니까? 지금 보세요. EV9의 교훈. 현대차 아이오닉 7 착한 가격으로 달까? 이거 이렇게 기사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EV9이 얼마 팔았냐면 보세요. 지금 EV9이 얼마에 파는 에어가 지금 7,300만 원에 팔았고 사륜구동이 7,600. 그래서 뭐 트림 뭐 다 하면은 얼마냐면 GT는 뭐 8,300, 트림 다 하면은 9천만 원대 후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뭐 1억 가까이 되는 차량을 팔았다고 합니다. EV9이. 누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1억 가까이 가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1억 가까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량이 꼬라 박았죠. 판매량 보면은 EV9 국내 판매 급감세에서 6월 달에 1334대를 팔았는데 11월 달 되니까 375대. 그래서 뭐 완전 뭐 급하락했죠. 지금 보면 7월 달에 1334대가 팔았다가 7월 1251대, 8월 달에 408대, 그리고 9월 달에 뭐 임직원 할인 뭐 이런 걸로 계속 끌어올려서 1163대를 했는데 이제 다시 한 달여 만에 833대,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375대로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래서 기아는 극약 처방으로 연말 대규모 할인에 나섰고 일부 재고 모델의 경우 신차 가격 대비 2천만 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재고 물량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중요한 거지. 2천만 원 이상으로 할인을 해준다. 이거 보면서 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차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인증하는 거 아닐까요? 믿지고 장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팔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있으시면은 전기차 사실 때 있잖아요. 전기차는 테슬라 외에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테슬라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내가 돈을 그냥 낭비하고 싶다 하면은 테슬라 말고 다른 거 사세요. 다른 거 사세요. 그래서 다른 거 사시고 혹시나 이제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면은 이제 중국 전기차가 넘어올 거거든요. 그럼 중국 전기차 사면 되고 테슬라 말고 중국 전기차 말고 싸게 산다고 하면 중국 전기차, 좋은 거 산다고 하면 테슬라. 이거 두 개만 아시고 다른 거는 진짜 알아보지 마셔라. 비싸고 가성비 안 좋고 소프트웨어 똥망이고 그런 거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사시고 또 여기 포르쉐와 비슷하네 하면서 대륙의 실수 샤오미 전기차 공개. 샤오미에서 전기차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거 대단하죠? 근데 이제는 대륙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웨이도 며칠 전에 아이토 M9이라고 SUV를 출시했잖아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웨이랑 샤오미랑 진짜 전자제품 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차를 내놓고 있어서 진짜 이게 엄청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샤오미 지금 나온 모델 보세요. 포르쉐랑 비슷하죠? 포르쉐랑 비슷하게 나온 디자인이다. 디자인도 뭐 이렇게 멋있게 나왔죠? 솔직히 샤오미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샤오미 CEO 레이진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15년에서 20년 노력을 통해 세계 5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런 목표로 지금 샤오미도 SU7, SU7이라고 해야 되나? SU7을 내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보면은 뭐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백이 2.78초라고 합니다. 2.78초라고 하고 최고 속도가 265km. 이거 나중에 또 자세하게 따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꼭 봐주세요. 영상 따로따로 또 샤오미 자동차랑 지커 자동차 그 다음에 하웨이 자동차 하나씩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잘 볼 수 있게 영상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SU7은 100km에서 제동하여 33m 이렇게 뭐 제동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CATL 기린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분 충전으로 220km 그리고 15분 충전으로 510km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륜구동 버전은 800km의 주행거리를 가지게 된다. 이런 거 엄청나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3K 해상도의 16.1인치 중앙 스크린 이 스크린이 탑재되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고 스마트 조종석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게 들어가고 있고 엔비디아 오린 칩도 지금 컴퓨팅으로 구동이 된다. 2개의 엔비디아 오린 칩도 들어간다. 이렇게 중국 애들은 소프트웨어에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스마트 드라이빙도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 스마트 드라이빙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다이캐스팅이라고 해서 뭐 다이캐스팅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샤오미는 9,100톤의
다이캐스팅 기계 통합 다이캐스팅 기술을 뭐 사용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뭐 9100톤의 다이캐스팅 기술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하이퍼 캐스팅 뭐 이런 기술로 뭐 품질이 좋고 빠르게 이렇게 생산을 해내겠죠. 이런 기술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샤오미도 무시 못하는 게 지금 보면은 연구팀만 1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1000명 이상이 연구를 하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투자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운전 테스트를 위해서 200대 이상의 차량을 사용했으면서 1000만 킬로미터의 이상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최대 용량은 1500kWh로 최대 거리는 1200km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2년에 걸쳐 800V 배터리 팩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CATL이랑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고, 모터도 지금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계속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 오린칩 2개가 들어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도 당연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에서 진행 중인 기술 행사에서 지금 보면은 V8S라고 해서 하이퍼 엔진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엔진이 뭐냐 보니까 신규 엔진은 2025년 양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그래서 뭐 27,200 RPM, 뭐 양산차는 21,000 RPM 뭐 이렇게 RPM이 되어 있고요. 실험실 예비 연구는 이미 35,000 RPM도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RPM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슈퍼전기 V8S는 지금 모델 S 플레드랑 그 다음에 타이칸 터보랑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이렇게 출력 밀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선보이겠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샤오미라는 기업조차도 이런 기술력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과연 뭐 하고 있을까요? 샤오미만 만드는 게 아니죠. 지커, 화웨이, 비아디 보세요. 비아디도 또 지금 보면은 유럽에 잘 팔리기 위해서 유로엔캡 이 안전 등급이거든요. 안전 등급을 별 5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별 5개 받은 모델이 4개가 있는데, 돌핀, 비아디의 돌핀, 비아디의 실, 그다음에 비아디의 실 U, 그 다음에 비아디 탕, 여기에 별 5개의 지금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비아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를 제쳤잖아요. 계속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모토쇼에도 이제 전기차를 출시했다고 하면 순수 전기차를 4가지 순수 전기차를 출시를 했다. 그래서 파나마에도 이제 파나마 시장에도 신사업을 홍보하고 녹색 미래를 위해서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나마에도 진출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파라과이 있잖아요. 파라과이 시장도 지금 비아디가 강타를 하고 있다고 하는, 파라과이에서도 아순시온에도 쇼룸을 개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남미, 뭐 남미, 이제 북미 뭐 이런 데도 다 이제 비아디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파라과이는 아마 어디죠? 남미죠? 남미인가? 중남미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파라과이는 남미구나. 남미겠죠? 파라과이. 그 다음에 파나마도 남미인가 중남미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런 국가에서도 비아디가 계속 진출을 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여기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아도 비아디가 싸고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는 비아디가 싸고 좋은 걸 넘어서 이제 기술력까지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레벨 3 자율주행차 테스트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도 첫 허가를 받아서 완전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단순히 싼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까지 된다고 하면은 싸고 가성비 좋고 자율주행까지 되는데, 굳이 다른 차를 탄다? 테슬라 제외하고 비아디를 버리고 다른 차를 탄다? 국내 전기차를 탄다? 저는 돈 버리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비아디가 만약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센세이션 할 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 싸고 이 자율주행 기술도 있고 이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개발팀만 해도 현재 10,000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설계, 개발, 제조 이런 거를 다 하고 있고, 컴퓨팅 플랫폼도 계속 알고리즘 이런 개발도 계속 하고 있다는데, 이런 테스트나 시뮬레이션, 폐쇄 현장, 실제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데이터 기록, 테스트 및 검증 이런 거를 뭐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돌리면서 하고 있다는데, 이 기술이 과연 국내에도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을까 의문이다. 그리고 이거는 비아디만 하는 게 아니라 샤오미도 하고 있고, 화웨이도 하고 있고, 지코도 하고 있고, 지금 니오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인도네시아에도 24년 초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비포 건물 공장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뭐 전체 기술 지침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원자재부터 배터리, 조립 공장까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왜냐? 인도네시아에 니켈이 많이 나오고 있고 리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아딘이 이미 2018년부터 이 버스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언론을 선전으로 초청해, 선전 있잖아요. 선전시로 초청해 기술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하는 비아디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단순 자동차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도 이 비아디가 하고 있고, 여기에 ESS, 여기에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가는 ESS 에너지 저장 시설도 비아디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태양광 발전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런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ESS, 개인, 대중, 상업, 교통수단 다 이거를 해주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태양광 패널도 지금 비아디가 만들고 있고, 배터리 ESS도 비아디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에 남아공에도 비아디의 이런 기술이 공급이 되고 있고, 전기차도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클 산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커 자동차 있잖아요. 제가 지커 자동차 이것도 자세하게 또 다뤄드려야 되는데, 지커 007이 지금 이제는 29,000달러, 한 3,700에서 4,000만원대 차량으로 이제는 지커도 주류로 가겠다, 대중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이 생산을 해서 대중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세단이 나오면서 판매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커도 기술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G-스페이스라고 우주 계열사를 이렇게 해놔서 위성 통신을 또 할 거랍니다. 그래서 11개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갤럭시 E8 세단이 위성 통신에 사용할 11개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서 이것도 거의 테슬라를 따라하는 거죠. 테슬라의 스페이스 X처럼 지리도 이미 위성 통신회사 메이주라는 휴대폰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위성 통신을 위해서 11개의 위성을 쌓아 올려서 결국은 위성통신, 스타링크처럼 이렇게 세트콤, 그 다음에 휴대폰, 스마트 자동차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를 그리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지리에 이런 목표가 있다. 지리는 목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야, 진짜 하웨이도 이렇게 미친 듯이 개발을 하고, 샤오미도 미친 듯이 개발을 한다고 하고, 비아디도 지금 미쳤고, 지리도 미쳤고, 이제 니오까지 미쳐버리면은 진짜 이걸 어떻게 국내 전기차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니오도 지금 NOP라고 해서 자율주행이거든요. NOP 연말 목표 초과 달성에 도심 주행거리 32만 킬로 커버를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가 지금 니오가 주요 도로 99%를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에 도달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78.4%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가 이렇게 NOP, 내비게이션 온 플라이 플러스,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이죠. 거의 스마트 운전 기능을 할 수 있게 주요 도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요 도시, 광저우 여러 도시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거의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얘네들은 진짜 대단하구나. 자율주행이 이제는 도심에서도 될 수 있게 연구를 하고 이거를 개발을 한다는 게, 이게 보이죠? 움직이는 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미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주요 도심 도로에서도 된다고 하면은 이 기술력이 어디 가겠어요? 진짜 이게 다 수출이 될 것이고, 니오는 지금 아부다비 이 회사죠. CYVN으로부터 22억 달러 투자를 마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투자도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사이 테크놀로지, 라이더를, 자율주행에 쓰이는 라이더 센서를 개발한 업체인데, 여기도 30만 개 이상 누적 라이더 납품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역시나 무섭다. 중국 애들은 이런 기업조차도 캐파가 커버리니까 이 라이더 생산도 30만 개를 생산해버리면은 얼마나 이 기술력이 개선이 되겠어요. 물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엄청 안 좋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계속 기술력이 개선되겠죠. 에러를 계속 테스트하고 장거리 테스트하면서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30만 개를 생산했다니까. 이 데이터 30만 개의 누적 데이터가 어떻게 작용할 건지, 어떻게 좋게 작용할 건지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이거를 과연 경쟁할 수 있을까? 이미 게임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0월 27일 JAC 그룹은 신에너지 차량 브랜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나트륨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이 소형 차량에서 나트륨 배터리가 들어가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해놓는다. 그러면은 소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리튬보다 더 저렴하고 만들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에너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출력도 좀 낮기 때문에 LF 배터리보다 낮고 뭐 NCM 배터리면 당연히 낮겠죠. 삼원계 배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일단은 소형차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원래 자동차 처음에 만들 때도 전기차 만들 때도 소형차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트륨 배터리는 소형차로 해서 시작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차로 시작을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내년에 아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나트륨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도 이제 JAC 그룹에서 나온다는 거. 야, 무섭습니다. 진짜 솔직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개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미래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우리나라 위기감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논외로 지금 중국의 큐빅 센서 및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헝가리에 가스 센서 생산기지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에도 이렇게 지금 뭐 배터리 공장도 짓고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헝가리에 지금 중국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라서 이런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지금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도 지금 세계 수출을 1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력을 봐도 국내 전기차는 이미 이걸 못 따라간다. 끝났고요. 배터리 기술도 지금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는 싼 편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중국이라서 좀 모르겠습니다. 가격 왜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중국이라고 좀 차이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랑 또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은 어느 정도 그런 차이나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판단하시고요. 이제는 국내 얘기를 좀 하고, 저도 이런 얘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피크를 찍었습니다. 피크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정점을 찍고 경제 규모나 인구나 이런 게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의 부산물로 부동산은 아마 이제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일본처럼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집값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나와있죠. 24개구가 내림세를 나타냈고, 월 거래량이 2,000건 미만이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뭐 50년 대출, 신상화 대출 이런 거를 다 때려 박아서 이렇게 올린 거래량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대출이 끊긴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뚝 끊기고 이제 더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태형건설도 워크아웃 이런 신청이 나와 있고, PF 대출도 이것도 지금 뇌관이 터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출생입니다. 저출산이죠. 생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지금 보면은 2019년, 뭐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게 다 부동산 이런 폭등 때문에 다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못하겠다, 이 게임 못하겠다 해서 다 이제 똑똑한 애들은 애를 안 낳는 겁니다. 참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하면 좀 뭐 하겠지만 망해야 맞아요. 이렇게 가면은 망하는 게 맞습니다. 여야를 지금 다 통틀어서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 저출산 해결은 전혀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대급 저출산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 이제 출산율도 하락하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주식이 정점에서 내려오듯 우리나라도 정점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 여파가 이제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아마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원화 자산은 최대한 여러분들 줄이시고 달러나 뭐 금,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열심히 모으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점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지금 기미는 안 보이고 계속 내려올 기미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절약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일 벌리지 마시고 막 창업한다고, 모르겠어요. 능력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창업한다고 괜히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회사 다니시고 절약하시고 그 돈 모아서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특히나
미국 지수 추종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수 추종 계속 모아가시고요. 너무 많은 뭐 이런 부동산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거나 아니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이거는 지양하셔라. 아마도 이제는 부동산이 이제 넘길 사람이 없다니까. 이렇게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한 세대가 많아지고 출산율도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 34평 큰 평수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사줄 사람들이 없어요.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사겠어요? 혼자 사는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데 그거 안 삽니다. 괜히 관리비만 더 들고 세금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모르겠어요. 뭐 큰 부동산이 이제 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부동산이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거기에 현금화 못 시키는 부동산을 크게 들고 있는 거는 좀 비추다. 차라리 그 돈을 미국 주식에 넣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